안녕하세요, 수미쌤입니다. 알파 프로그램이 이제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4차 시로 우리가 진행이 되었는데 지금 이번에는 마지막 4차 시에 해당하는 영상이에요. 마지막은 우리 1, 2, 3주에 거쳐서 본 모든 단원들을 한꺼번에 보는 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중간고사랑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총 25문제를 봤는데 25문제 중에서 조금 어렵거나 해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강의를 지금 해설 영상으로 찍었으니까 학생들 모두 지금 이 해설 영상을 보면서 차근차근 다시 개념 마지막으로 다진다고 생각을 하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6번 문제부터 해설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6번 문제는 삼각함수에 관련된 문제인데 삼각함수에서 지금 그래프가 이쁜 모양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모양이 아니라 변형된 모양이 나와 있습니다. 이 변형된 모양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가지고 그래프의 최대값, 최소값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주기를 파악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우리가 항상 그냥 코사인 x 이런 거에 성질도 중요하지만 얘가 만약에 변형됐을 때 이런 식으로 변형됐을 때는 꼭 물어보는 문제가 최대 최소랑 그 다음에 주기입니다. 이 문제도 똑같아요. 근데 최대값, 최소값을 나한테 얼마라고 딱 정해주지 않고 그래프를 보고 파악을 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 파악을 해봅시다. 최대값은 어떻게 돼요? 최대값은 2 이렇게 되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요. 최대값, 최소값에 영향을 주는 거는 A값과 C값이라고 배웠어요. 우리 최대값은 절대값 A 플러스 C, 그 다음에 최소값은 절대값 A에 마이너스를 붙이고 플러스 C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우리 지금 문제 보니까 C가 없죠. 그래서 C 부분은 없애줍니다. 즉 최대값이 2, 절대값 A가 2라는 소리예요. 그쵸? 그리고 나서 파악을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주기예요. 주기입니다. 주기는 어떻게 볼 거냐면 자, 여기랑 똑같은 여기를 보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여기는 나와 있지 않는데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구하면 돼요? 딱 4분의 3파이와 4분의 3파이랑 그 다음에 4분의 5파이의 딱 중간이기 때문에 얘를 2로 나눈 값이 됩니다. 그러면 얼마가 돼요? 파이. 얘가 바로 변형된 주기가 되는 거겠죠. 우리 여기에서 주기에 영향을 주는 건 B라고 했어요. 어떻게 표현했냐면 저 bx가 원래 코사인의 주기인 2파이가 되는 걸 찾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x가 b분의 2파이 이렇게 되는데 얘가 바로 파이가 되어야겠죠. 우리 주기를 했을 때는 주기는 양수이기 때문에 항상 절대값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지금 b가 0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자연스럽게 b분의 2파이가 되겠죠. 얘가 바로 파이가 되는 b값을 찾아주면 돼요. 자, 그러면 b값이 얼마가 되냐?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a 더하기 b인데 a에 대해서는 양수이다 음수이다 알려주지 않아서 지금 힌트를 절대값 a는 2라는 힌트와 그 다음에 b가 1이라는 힌트만 얻어냈어요. 그럼 여기에서 내가 a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 요 많은 점들 중에 하나만 픽해서 걔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럼 우리 제일 쉬운 요거를 넣어볼까요? 얘는 0,2 이렇게 돼요. 즉 0,2를 지나야 한다는 소리죠. 저기 그래프에다가 내가 집어넣으면 2는 A 코사인 B가 1이기 때문에 그냥 0 이렇게 됩니다. 코사인 0이 얼마였죠? 코사인 0이 1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1이라서 A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A 값도 구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 값도 구해집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면 바로 얼마다? 3. 그래서 정답은 3 이렇게 돼요. 알겠죠? 그러면 다음 문제는 몇 번을 풀어보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는 그냥 여기 있는 그대로를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좀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그냥 얘가 말하는 요거와 요거의 차가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로그 루트 x랑 로그 x분의 1을 뺐을 때 뺐을 때 얘가 정수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내가 2분의 1의 로그 x 그 다음에 얘는 로그 x 마이너스 1승이니까 마이너스 로그 x 이렇게 뺀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냐 2분의 3 로그 x 이렇게 나오겠죠. 2분의 3 로그 x가 바로 정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로그 x가 어떤 값인지 알아야지 얘가 정수가 될 때 로그 x를 찾아줄 텐데 그게 바로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x의 범위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로그 x를 구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상용 로그를 취해주면 되겠죠. 로그 10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다음에 로그 x 그 다음에 로그 100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숫자죠. 얘 밑이 10이기 때문에 1 이렇게 될 거고 요거 로그 x 그 다음에 얘는 2 이렇게 돼요. 로그 x는 1과 2 사이에 있는 숫자인데 지금 2분의 3 로그 x가 궁금하다고 했기 때문에 양쪽에다가 2분의 3을 곱해줍니다. 2분의 3 로그 x 여기다가 2분의 3을 곱하면 3 이렇게 나오겠죠. 즉 2분의 3 로그 x는 1.5와 3 사이에 있는 정수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2 이렇게 되겠죠. 1.5와 3 사이에 있는 정수는 2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분의 3 로그 x가 2가 되는 거고 그때 로그 x를 구하려면 양쪽에다가 3분의 2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얘랑 약분이 될 거고요. 우리가 찾고 싶은 로그 x는 얼마가 나오죠? 3분의 4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답이 얼마냐면 3번 이렇게 됩니다. 이 문제를 풀 때는 얘 그냥 단순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풀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풀었던 공부를 좀 했던 친구들 우리가 많이 풀었던 문제는 뭐가 있었냐면 이런 거 있었죠. 예를 들어 로그 x 제곱과 로그 x의 소수 부분이 이런 것들 더 나아가서 어려운 문제를 풀었던 친구들은 정수다 이런 것까지 풀어봤을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을 더했을 때 정수가 나옵니다 라고 해서 문제를 풀었던 거 기억해야 됩니다. 얘가 정수야. 요 유형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다음 유형은 뭐였냐면 로그 x랑 x제곱과 그 다음에 로그 x 얘네 얘와 이거의 소수 부분이 있겠죠. 소수 부분이 같을 때 이런 문제는 어떻게 했었어? 소수 부분이 같으니까 빼주면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얘를 빼면 정수 이렇게. 그래서 많이 나오는 유형, 문제집에서 많이 나오는 유형은 이 두 유형이었는데 그거와는 조금 다르게 그냥 말 그대로 뺐을 때 정수가 되는 걸 찾아주면 돼요. 하지만 우리는 요 유형과 요 유형도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된다. 요거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얘는 문제에도 많이 나오고 모의고사에도 많이 나오니까 이 두 유형은 꼭 알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우리 11번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자, 11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는 요거 자체는 그렇게 풀다 보면 많이 어렵진 않았는데 그래도 막 6제곱, 5제곱, 제곱 이런 거 나왔을 때 조금 당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1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어차피 A, B, C의 n제곱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일단 A가 얼마고 B가 얼마고 C가 얼마인지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A의 6이 3이라고 했기 때문에 A라는 애는 양쪽에 6분의 1 제곱을 해주면 3의 6분의 1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B의 5제곱이 7이라고 했기 때문에 양쪽에 5분의 1 제곱을 해주면 B는 5분의 1, 7의 5분의 1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C도 마찬가지로 양쪽에 2분의 1 제곱을 해주면 C는 11의 2분의 1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A, B, C의 n승 이걸 구하고 싶은 거니까 A, B, C를 내가 써주면 3의 6분의 1, 7의 5분의 1, 11의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n제곱 이렇게 됩니다. 얘를 하나하나 제곱을 해주면 3의 6분의 n 그 다음에 곱하기 7의 5분의 n 곱하기 11의 2분의 n 이렇게 됩니다. 얘가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자연수가 되려면 당연히 요 숫자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얘네들이 정수가 나와요.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정수냐면 의미 아닌 정수가 나와야 됩니다. 자연수라고 외우면 안 돼요. 의미 아닌 정수가 나와도 돼요. 왜냐면 의미 아닌 정수에는 0이 들어가 있는데 지수의 밑이 0이면 지수가 0이더라도 항상 어떤 숫자가 되죠? 1. 즉 무슨 말이냐면 A의 0승을 하면 무조건 1이 나와요. 1도 자연수이기 때문에 여기 지수는 자연수라고 외우는 게 아니라 의미 아닌 정수라고 외워줍니다.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각각 살펴봤더니 어때야 된다는 거죠? 얘는 6분의 n, 그 다음에 5분의 n, 그 다음에 2분의 n 얘네들이 모두 의미 아닌 정수가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저 n은 어때야 되냐면 얘 n 자체가 자연수였으면 좋겠다. 그쵸? 만약에 n이 자연수라는 말이 없으면 0도 답이 된다라는 거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n이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푸냐? 얘도 정수, 얘도 정수, 얘도 정수가 되려면 n은 어떤 결론에 도달하죠? 6과 5와 2의 최소 공배수가 돼요. 그쵸? 그러면 n값이 얼마가 나와야 되는 거죠? 얘네들의 최소 공배수는 바로 n이 30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답이 30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많이 풀긴 하는데 만약에 선생님들이 조금 트릭을 써서 n이 자연수라는 말이 없을 때 그때 우리는 0도 된다는 걸 잊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풀이 그대로 그냥 이 숫자들의 최소 공배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바로 12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는 지금 봤을 때 상용로그를 써야 된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왜 얘를 보고 상용로그라는 걸 알아야 되냐면 일단 우리가 12에 30제곱도 할 수 없을 뿐더러 그리고 내가 상용로그를 씌워주면 여기가 10이기 때문에 여기 이쁘게 내려올 거야. 그치? 얘가 완전히 딱 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문제 자체에서 지금 상용로그 값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양쪽에다가 저기 세 개에다가 상용로그를 씌워줍니다. 그럼 우리 상용로그를 씌워보자. 그러니까 얘를 상용로그를 씌우면 로그 10의 n 그 다음에 로그 12의 30 로그 10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얘를 내가 이렇게 내리면 n 로그 10은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30 로그 12
얘 n 플러스 1이 이렇게 내려올 거고요. 로그 10이라는 숫자는 1 이렇게 돼서 그냥 이렇게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럼 우리 로그 12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로그 12는 가만 봤더니 로그 12 여기다가 로그 11을 따로 구할게요. 로그 12라는 애는 이 숫자가 로그 2의 제곱 곱하기 3 이렇게 되겠죠. 로그에서 진수끼리 곱해지는 거는 더하는 겁니다. 즉 로그 2의 2 더하기 로그 3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요 2가 앞으로 나오면서 2 로그 2 더하기 로그 3 이렇게 되겠죠. 로그 2가 0.3010이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넣고 계산을 해주면 2 곱하기 0.3010 더하기 0.4771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얘 계산해주면 0.6020 더하기 0.477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를 계산해주면 1970.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게 답이 되겠죠. 근데 거기에다가 뭘 곱해달래요? 여기에다 내가 30을 곱해달래요. 자, 로그 12라는 숫자는 1.0791 이렇게 나왔죠. 여기다가 내가 30을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n 30을 곱하면 3 곱해볼까? 그러면 3, 7, 3, 2, 3 이렇게 됩니다. 그죠? 즉 32.373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는 뭐밖에 없어? 당연히 32밖에 없지. 그래야 32, 33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답이 뭐가 돼요? n이 32, 즉 답이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많이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얘 그냥 양쪽에다가 상황로그 칠해주면 저 숫자들이 이쁘게 나온다는 거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상용로그가 이렇게 나올 때는 항상 상용로그 쓴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다음에는 13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는 지금 여기에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데 진짜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일단 그래프 자체도 지수함수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차 함수가 나와 있고 그리고 4개나 나와 있으니까 조금 많이 어려워요. 여기에서 꼭 알아야 되는 개념은 뭐냐면 평행이동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평행이동을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봤을 때 그래프가 나와 있어. 그래프가 나와 있으면 항상 구해야 되는 게 일단 좌표를 구해보고 좌표를 구했는데도 답이 나오지 않으면 거리 같은 걸 구해보면 조금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요 문제는 그래도 이 둘 중에서는 평행이동의 개념을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왜 평행이동이 나왔냐면 잘 보자.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가 둘 다 지수함수이긴 한데 밑이 똑같아요. 2로 똑같단 말이야. 우리 밑이 똑같은 지수함수들은 서로 평행이동을 해서 겹쳐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y는 2x 이 그래프를 내가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을 시켜주면 y는 x-1 플러스 1 이렇게 모양이 바뀝니다. 즉, 이 그래프 지금 얘가 2x고 얘가 2의 x-1 마이너스 1이에요. 요 그래프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내려주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평행이동을 해서 겹쳐질 수 있다라고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1차 함수의 경우에도 지금 1차 함수는 모양을 결정하는 게 기울기란 말이에요.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죠. 얘 기울기도 마이너스 1입니다. 우리 기울기가 똑같은 애들은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내가 막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겹쳐질 거란 말이야. 얘 뭐 다른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서 y축 방향으로 이만큼 올리면 이게 되겠죠. 즉 이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올리면 이 그래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왜 그게 중요하냐면 요 넓이를 구하고 싶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 모양.
근데 우리가 이렇게 된 모양의 넓이를 구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어차피 이쪽 부분의 곡선이 1만큼 이동하고 1만큼 내려오면 이쪽 부분의 곡선이랑 딱 맞아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렇게 쪼갤게. 그런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채워버릴 거야. 그럼 어떤 모양이 되겠어요? 이쪽이 나가면서 여기에 채워져서 이렇게 사각형 모양이 나올 겁니다. 알겠죠? 그랬을 때 이 변과 지금 이 변의 길이, 이 변의 길이, 이 변의 길이가 딱 똑같은 걸 알 수 있어요. 즉 얘는 내가 뭐 정사각형으로 풀어도 되고 아니면 마름모로도 풀어도 상관없죠. 요 보이는 모양 그대로 마름모로 풀겠습니다. 그럼 마름모의 넓이 우리가 다시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지금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얘 넓이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의 길이 지금 여기 길이가 2점 그 다음에 여기 길이 두 대각선의 길이를 곱한 다음에 뭘 해줘야 돼? 2분의 1을 꼭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얼마야? 2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별로 어렵진 않아요. 이거 거저주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로그 함수에서도 마찬가지고 지수함수에도 마찬가지고 지수함수에서는 밑이 똑같으면 평행이동을 했을 때 겹쳐진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로그 함수에서도 마찬가지로 밑이 똑같았을 때는 얘네들이 평행이동했을 때 겹쳐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겹쳐진다라고 하면 얘를 이 평행이동에 의해서 여기 곡선과 여기 곡선이 겹쳐지면 이쪽을 떼어다가 여기다 붙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 모양의 넓이를 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밑에 있는 14번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14번은 지금 봤을 때 지수함수인데 지수함수에서 최소값이 나와 있을 때 당연히 치환을 해서 문제를 푼다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조금 지수함수에서 어렵게 나오는 게 뭐냐면 산술기하로 푸는 최대 최소 문제예요. 최소값이 나와 있는데 이걸 산술기하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일단 항상 밑이 역수로 나올 거예요. 밑이 역수로 나와야 돼요. 왜냐면 산술기하는 우리가 언제 쓰는 거야? 산술기하 한번 해볼까요? 산술기하라는 거는 요런 거지. 어떤 숫자랑 더했을 때 얘가 2 루트 동그라미 세모 이렇게 되는 게 산술기하예요. 근데 산술기하를 언제 쓸지를 모른단 말이야. 얘는 언제 쓰는 거냐면 요런 식으로 합이 일정하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곱이 일정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한테 물어보겠지. 무슨 말이냐면 합쪽이 일정해야지 나한테 곱을 물어볼 수 있는 거고 여기가 일정한 숫자가 나와야지 당연히 나한테 합을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지금 더하기를 물어보고 있잖아. 더하기를 물어보고 있는데 당연히 뭐가 똑같아야 되냐면 곱이 일정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랬을 때 내가 어떤 숫자랑 곱했는데 일정하게 나오려면 그 둘은 역수관계여야지만 가능해요. 즉 얘는 밑이 지금 3분의 1이고 얘는 지금 밑이 어떻게 돼? 3이고 얘가 밑이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3의 마이너스 x니까. 이해되나? 그렇기 때문에 산술기하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술기하를 쐐기를 박을 때가 있어. 이 문제는 무조건 산술기하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언제냐면 첫 번째 합이 일정하거나 곱이 일정할 때는 산술기하를 쓰는 건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쐐기를 박는 게 바로 언제냐면 동그라미가 0보다 크고 세모가 0보다 클 때예요. 즉 양수라는 조건이 나와 있으면 무조건 산술기하를 쓰는 거야. 이런 걸 만족하고 양수까지 만족하네. 그러면 산술기하를 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즉 얘도 당연히 산술기하를 쓰는데 선생님 여기 양수라는 말이 없는데요 라고 할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 지수에서 치환을 할 때 항상 어떻게 생긴다 그랬어? 얘 무조건 양수라고 그랬어. 이건 지수함수의 성질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어떤 숫자에다가 저렇게 지수 모양을 해주면 얘는 무조건 0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도 0보다 큰 거고 요것도 0보다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산술기하만 알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우리 해볼까 그러면 쟤는 3x 플러스 a 더하기 3의 a 마이너스 x는 모양 똑같이 갈 거야. 동그라미랑 x, 세모인 거죠. 2 루트 동그라미 x 얘네들을 곱할 거란 말이야. 얘네들을 곱하면 지수끼리 어떻게 해야 돼? 더해줘야 되죠. 얘랑 지수를 더해주면 x가 사라져 자연스럽게. 2a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요거 계산해볼까? 3의 2a에 2분의 1이래. 그럼 얼마야? 3의 a 2 곱하기 3의 a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값이 얼마가 돼? 최소값은 바로 2 곱하기 3의 a가 돼. 얘가 바로 최소값이야. 최소값이 얼마래? 18이래. 그러니까 a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a가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주관식이네. 그래서 a가 답이 2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될 때 문제를 풀면 되고 조금만 더 나아갈까? 여기에서 문제 끝내도 돼요. 그랬는데 우리한테 조금만 더 어렵게 되면 어떤 거냐면 얘가 언제 최소값을 가지나 즉 x가 얼마일 때 최소값을 갖는데?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를 심심찮게 봤을 거야. 공부했던 친구들은 이거 언제 최소값을 가져? 즉 무슨 말이냐면 얘는 이 숫자보다 크거나 같은데 같을 때가 가장 작은 거겠죠. 즉 언제 가장 작아? 즉 언제 등호가 성립하는 거야? 얘는 등호 성립 조건은 동그라미랑 세모랑 같을 때 등호가 성립이 됩니다. 즉 이 문제를 보면 3의 x 플러스 a와 3의 a 마이너스 x가 똑같을 때 최소값 18을 가져요. 그래서 x 플러스 a는 a 마이너스 x 이렇게 돼서 x가 0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까지 알아두면 참 좋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바로 산술기하로 풀면 쉽게 풀리는 문제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16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는 별로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도 그냥 빠르게 해설 강의를 해주도록 할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좌변에는 죄다 사인으로 되어 있고 우변은 코사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제곱, 제곱의 제곱, 제곱의 제곱, 제곱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사인과 코사인 간의 관계식을 이용하면 문제를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겠죠. 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써주면 됩니다. 자, 좌변을 먼저 써볼게요. 좌변에다가 이 사인 제곱 대신에 그럼 뭘 쓰면 돼요? 코사인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고 얘는 사인의 제곱의 제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의 제곱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 2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세타일 텐데 얘랑 더해주면 6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얘를 제곱했으니까 마이너스 3 코사인 4제곱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 우리 내림차순으로 해보자. 마이너스 3 코사인 4제곱 세타 얘랑 계산해주면 4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얘랑 누구랑 같아야 돼? 요거랑 여기 있는 우변이랑 모양이 똑같아야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개수비교법에 의해서 A는 마이너스 3이어야 되고 B는 4 그리고 C는 마이너스 1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A, B, C를 각각 구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요게 그냥 끝나게 돼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B가 4, C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1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번으로 보도록 할게요. 17번 문제도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것 같은데 기본적인 모양이 아니라 기본적인 모양이 아니라 삼각함수를 변형된 모양의 문제를 푸는 거예요. 얘도 원래 탄젠트 x가 기본적인 모양이었을 텐데 지금 변형이 됐죠. 변형된 건 항상 뭘 물어본다고 했어? 최대 최소 혹은 주기 얘네들을 꼭 물어본다고 했었죠. 그래서 얘 보니까 주기의 모양이 나왔어. 자, 주기는 우리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주기에 영향을 주는 건 bx라고 했어요. 얘가 원래 탄젠트의 주기 파이가 될 때를 찾아주는 거죠. 그럼 x가
파이인데 지금 주기는 항상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절대값을 이렇게 붙여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b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b분의 파이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b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 b분의 파이가 바로 뭐가 돼야 돼? 여기 있는 2분의 파이가 돼야겠죠? b분의 파이는 2분의 파이. 따라서 b가 얼마야? b가 2. 이렇게 나옵니다. 자, b값을 구했으니까 이제 모르는 문자는 a 하나밖에 없어요. a라는 걸 구하고 싶으면 힌트를 하나 얻어야 되는데 힌트가 바로 여기 있죠. 그래서 내가 함수값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a 곱하기 탄젠트 b가 2라 그랬죠? 2 곱하기 8분의 파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a 곱하기 탄젠트 4분의 파이가 돼요. 우리 탄젠트 4분의 파이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죠. 탄젠트 4분의 파이는 1 이렇게 됩니다. 얘가 4라고 했으니까 바로 a가 얼마야? a가 4 이렇게 돼요. 그래서 a 더하기 b가 얼마라는 거예요? a 더하기 b가 6 이렇게 나옵니다. 17번에는 객관식이기 때문에 답이 2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항상 그래프의 기본 모양이 아니라 그래프가 변형된 모양은 우리 최대 최소 혹은 주기 이거에 대해서 꼭 물어본다라는 거 잘 알고 있으면 돼요. 바로 18번 문제로 갈게요. 18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를 일단 봤더니 세타가 2, 4분면의 각이라고 했고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라고 했어요. 얘가 마이너스가 나오는 이유는 2, 4분면의 각이기 때문에 우리 2, 4분면은 사인만 플러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탄젠트 값은 마이너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세타가 어떤 모양인지.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2, 4분면의 각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 동경이. 그리고 얘가 탄젠트가 마이너스 4분의 3이기 때문에 우리 탄젠트는 어떻게 돼요? 탄젠트는 이거분의 요거. 그치, 밑변분의 높이란 말이야? 그러면 얘 밑변분의 높이를 해서 4와 3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4가 되는 거고 여기가 3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쪽은 5라는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사인과 코사인이 필요한 것 같으니 사인 세타라는 각은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가 됩니다. 그래서 5분의 3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2, 4분면에서 사인은 플러스이기 때문에 여기가 플러스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코사인 세타를 찾아볼게요. 코사인 세타도 필요한 것 같으니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의 길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5분의 4 이렇게 될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코사인이 2, 4분면 각에서는 마이너스의 값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5분의 4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우리가 채워 넣을 수 있는 걸 먼저 채워 넣을게요. 코사인 세타는 요걸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뭘 보면 되냐면 우리 3주차 할 때 아마 내가 영상을 찍어줬을 거예요. 이렇게 2분의 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어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변환을 해주는 거죠. 그럼 우리 각 변환을 해주면 n이 지금 1이기 때문에 홀수야. n이 홀수면 사인이라는 거는 코사인으로 바뀌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세타를 써주기로 했었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변환되기 전에 사인 함수가 이 각에서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를 결정하기로 했었어요. 그러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2분의 파이가 여기 있을 때 세타만큼 빼기 때문에 1사분면에 있는 점이 됩니다. 1사분면에 있는데 1사분면에서는 사인이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이건 그냥 코사인 세타 이렇게 바뀌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는 코사인 2분의 3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뭘로 바뀌냐? 얘도 n이 3이기 때문에 홀수예요. 코사인은 뭘로 바뀌죠?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고 플러스 마이너스 상관없이 세타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러면 2분의 3파이라는 점은 어딨냐면 2분의 3파이는 여기에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세타만큼 빼라고 했으니까 우리 3, 4분면에 있겠다. 3, 4분면에
사분면이 원래 함수인 코사인에서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부호는 얼싸 않고 코사인은 4사분면에서만 플러스이기 때문에 3사분면에서는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자, 또 필요한 게 뭐냐면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데요. 얘는 n이 2죠. 얘는 짝수란 말이야. 짝수는 쉬워요. 짝수는 그대로 사인 이렇게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몇 사분면인지 점을 보면 되는데 파이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세타만큼 빼주면 2사분면에 있는 거죠. 2사분면은 사인이 플러스가 돼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문자를 다시 바꿔볼게요. 답변안을 해서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그리고 곱하기 얘는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 다음에 1 플러스 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해주면 돼요? 대입해서 내가 계산을 해주면 끝나는 문제예요.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는 1 마이너스 5분의 4 1 마이너스 5분의 4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4 이렇게 되겠죠? 곱하기 이번에는 1 플러스 사인 세타 그리고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 계산을 해볼게요. 자, 1 마이너스 5분의 4는 5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위에는 5분의 9 이렇게 될 거예요. 곱하기 제 밑에 걸 계산해주면 5분의 8 그 다음에 5분의 2 이렇게 됩니다. 우리 얘네들 계산할 때 번분수는 분모끼리 약분이 되고 그 다음에 분자끼리도 약분이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나서 계산을 해주면 이쪽은 9가 될 거고 얘네 계산을 해주면 4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답이 뭐예요? 4분의 9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4분의 9가 몇 번인지를 볼까요? 4분의 9는 답이 2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 이렇게 되는 거예요. 18번에서는 중요한 거는 이렇게 각이 하나 나와 있을 때 얘 동경을 그릴 수 있냐라는 것과 그 다음에 그 동경에 대한 다른 각들을 구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각변환을 할 수 있니? 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삼각함수에서는 무조건 각변환이 나올 거니까 우리 각변환하는 방법 꼭 알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 20번으로 넘어갈게요.